지금 사실상 근데 네. 우리가 경제 지표 중에 네. 가장 좀 중요한 게 고용 관련 지표랑 실업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시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넘팜이라고 하는데 이 넘팜 지표를 앞둔 날에는 오히려 이제 레인지 자체가 거의 막 1000틱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날 이 중요한 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매물이 한번 빠져요, 무조건. 이 V자 반등이나 여러 가지 역 V자 반등은 사실상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거는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용 지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급락이 나온 거는요. 사실상 우리가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다시금 재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하락에 대한 추세가 강했으면요. 여러분들 V자 반등으로 올리되 우리가 이 V자 반등, 즉 폭락이 나왔던 이 발산에 대한 시가 자체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발산, 즉 하락에 대한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의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시가를 양봉으로 오히려 더 크게 메워줬고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2차 상승을 오히려 추세적 흐름을 매수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12,500포인트 이 구간을 오히려 이제 12시죠. 12시 시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완성봉을 만들어줬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나스닥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일단은 기사를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기사가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기사 보고 말씀드리죠. 자, 지금 국채금리 불안정에 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만지작 뭐 이런 이제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지금 연준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채워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은 신뢰도입니다. 첫 번째 신뢰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 장세에 있어서 어떻게 카드를 어떻게 보면 정책과 수단을 해결을 해줄지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기대 인플레, 우리가 기대 물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기대 물가를 어떻게 제어를 해줄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연준이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2시, 이 새벽 2시쯤, 오늘 새벽 2시인가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설 발언을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자, 국채금리 급등하는 거를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YCC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YCC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자, 기대 인플레를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이 시장 지금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자극했을 경우 시장의 우려감은 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가 상승하는 국면 자체가 수요적인 측면이 늘어나서 즉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공급적인 즉 공급 차질 우려로 생긴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쁜 인플레이션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왜 저는 파월 발언에서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YCC를 언급하지 않았냐 이 이유를 좀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언급을 안 했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장기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단기로 이제 국채를 매도를 하면 유동성 회수가 되겠죠. 오히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를 한 다음에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한 걸 해가지고 국채 매입을 확대를 해서
그 유동성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국채 금리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국채 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현재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는 게 1,200달러에 대한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800억 달러의 이 국채랑 MBS 모기지 채권을 계속적으로 좀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400억 어치. 근데 요거를 오히려 이제 장기 비중을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YCC 같은 경우에도 장기 국채를 오히려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자체가 지금 1.6%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를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 요거를 제어하게 될 경우 오히려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파월 발언에서, 자, 오퍼레이션, 시장이 기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스탠스 자체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국채금리 급등하는 거를 일단 내비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전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요, 국채금리를 오히려 내비둘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 자,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급등을 하면 할수록 이 실질 금리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오히려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 금리도 내려가고 이 국채 금리도 어떻게 보면 안정세에 접어들겠지만, 자, 이 인플레이션이 움직여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준은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가 움직일까 봐.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번 3월 16일과 17일에 FOMC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뭔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나 YCC를 카드를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다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를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게 될 경우 기대 인플레는 오히려 더 쏩니다, 하늘 위로. 근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걸 오히려 이거를 이제 이 카드를 꺼낼 경우에는 더 우려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있냐면, 저는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오히려 아무런 스탠스를 좀 취하지 않고 요거를 한번 가만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를 때 눈치를 한번 살피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이 금리를 한번 계속적으로 내비둔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금리가 급등했을 경우 시장의 방향을 한번 살피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을 살피고, 자, 만약에 우리가 우려할 만한 급락 포인트가 나왔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꺼내겠지만, 지금은 급락 포인트가 그렇게 연출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뭐 진짜 우려하는 뭔가 빅쇼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이 어떤 의도로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YCC를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장의 방향을 살피기 위해서 일단은 좀 피하고 있다, 회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과 수단을 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일단은 좀 내비두고, 이게 올라갈 경우에 실질 금리도 같이 따라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대 인플레를 좀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는 그렇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정책과 수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 나서면 안 돼라고 할 정도는 오히려 이제 완전히 뭐 자산 시장의 붕괴, 거의 뭐 빅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최근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 하락이 좀 나왔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온 거는요, 사실상 중앙은행의 걱정 크게 뭔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특별한 뭐 반응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플레 아직은 뭐 소프트하게 가고 있다고 좀 말을 했죠. 또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거지, 사실상 우리가 소비자 물가는 아직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도 우리가 이제 CPI라고 하는데, 자, 코어 물가예요. 코어 물가. 우리가 이제 원자재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요거를 제외한 코어 CPI를 보고 인플레이션을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어 물가 자체는 아직은 우리가 부진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직은 뭐 강하게 좀 일축을 한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강하게 일축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PPI라고 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중에서도 자, 원자재 초기 단계에 쓰이는 이제 품질로 좀 해당이 돼요. 이 품질 자체가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기대 인플레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는 스탠스예요, 중앙은행은.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대 인플레가 뛰어오르는 거 어떻게 잠재우느냐?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명목금리 급등하는 거를 내비두면 됩니다. 내비두면 실질금리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전주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 요인이 연관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연관이 돼서 움직일 때 이 한 가지 요인은 특징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 가격선에 머무르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 움직이고 있는 거는 기대 인플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잠했어요. 계속적으로 잠잠을 했고 미국채 금리가 이제 막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기대 인플레랑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를 우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연준이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요 기대 인플레와 이제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오히려 후퇴 심리가 좀 빠지는데 이제 회피 심리가 빠지는데 지금은 기대 인플레가 좀 잠잠합니다. 요 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를 오히려 올라가게 될 경우 실질 금리도 같이 올라오면서 두 가지 요인이 연관돼서 움직이죠. 그럼 한 가지 요인이 제한된 가격선에 머물러 있다. 요거를 좀 제어하려고 오히려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스탠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기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FOMC가 일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도 오히려 진짜 이번 계기가 너무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몰라요. 사실상 중앙은행 자체는. 지금 중앙은행도 실질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이게 급락 포인트가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완만한 조정세로 만들어가서 다시금 추세적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중앙은행의 눈치를 보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OT라고 할게요. OT랑 YCC예요. 근데 요거를 실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를 오히려 더 자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전과 물가 안정에 대한 목표가 상당히 좀 큰데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기대 인플레를 오히려 좀 설레발 치는 거예요.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설레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설레발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직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온다라고 지금 아직은 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좀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거는 사실상 미국채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1.8에서 1.9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미국채 금리가 앞으로 상승하는 국면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경기가 계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계속 회복하고 있으니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국채 금리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인지가 열려 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리스크가 물론 이제 내재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더 올라줘야 된다라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즉 고용이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미국채 금리 급등하는 것도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나스닥의 방향성 자체를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흐름 대응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500포인트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